58세 소방관 김태수, 통장보다 텃밭이 더 큰 수익이 될 줄은 몰랐다. 이 제목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의아합니다. 통장보다 텃밭이 더 큰 수익이라니요. 숫자로 찍히는 이자와 배당보다 흙을 만지며 가꾸는 밭이 더 낫다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를 한 분들이라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안도했고 상여금이 나오면 기뻤고 통장에 쌓인 숫자가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면 깨닫게 됩니다. 통장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요. 시간, 건강, 관계,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 같은 것들 말입니다. 58세 소방관 김태수 씨의 이야기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그는 은퇴를 2년 앞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일을 멈추면 나는 누구로 살지? 통장에는 퇴직금이 들어올 것이고 연금도 나오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동네 공터에 마련한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은퇴 준비, 돈만으로 충분할까?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숫자부터 따집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가 필요하다, 연금은 몇 살부터 받아야 유리하다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단순히 수입이 끊기는 시점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조직이 사라지고 나를 필요로 하던 현장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것이 은퇴 준비의 또 다른 축입니다. 김태수 씨는 텃밭에서 그 답을 조금씩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침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싹이 나는 걸 보는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리고 돌아와 샤워를 하면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과 비슷한 충만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숫자지만 이건 내가 오늘 살아냈다는 증거야. 사례 1 60세 퇴직 교사, 작은 책방으로 다시 서다. 서울에서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박영미 씨는 정년퇴직 후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평생 학생들 사이에서 지내다 갑자기 집에 혼자 남게 되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연금은 안정적으로 나왔고 경제적 불안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동네에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책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자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취미로만 하지 왜 굳이 가게까지 내느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고 동네 아이들이 숙제를 하러 오고 어르신들이 차 한 잔 마시러 들렀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연금이 생활비를 책임진다면 이 책방은 내 자존감을 책임져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왜 사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사례 2 57세 대기업 부장, 주말 농장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다. 김성훈 씨는 은퇴 3년 전부터 주말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재테크 목적이었습니다. 귀농해서 제2의 인생을 살면 비용도 줄고 소득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있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농사는 계산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너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였습니다. 벌레와의 전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얻었습니다. 같은 밭을 쓰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서로 모종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쟁자였던 그가 밭에서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아예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소규모 판매하며 도시에서보다 적은 수입으로도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빠지면 누군가 대체했지만 이 밭은 내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큰 수익이었습니다. 사례 3 62세 자영업자, 봉사활동에서 찾은 새로운 월급.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던 이정호 씨는 은퇴 후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편해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점점 횟수가 늘었습니다. 요리를 하며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돈은 안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월급 받는 기분이야. 여기서 말하는 월급은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는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서 있었습니다. 텃밭이 상징하는 것. 김태수 씨의 텃밭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퇴 후 삶의 상징입니다. 스스로 씨를 뿌리고 시간을 들여 가꾸고 결국 열매를 얻는 과정. 이 과정은 곧 자신의 남은 인생을 설계하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세 가지 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 연금, 저축, 보험 등 기본적인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삶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둘째, 관계의 준비.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고립되기 쉽습니다. 셋째, 역할의 준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역할로 살 것인가? 누군가의 멘토, 농부, 자원봉사자, 취미활동가, 작은 가게 주인.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김태수 씨는 은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장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텃밭은 해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숫자로 계산되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에서 얻는 수익은 더 오래 남습니다. 통장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만 텃밭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통장 정리만 하지 말고 나만의 텃밭을 하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실제 밭이든 작은 가게든 봉사활동이든 배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용기입니다. 어쩌면 몇 년 뒤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그때 통장 말고 텃밭을 준비하길 잘했어. 1. 은퇴 후 우울과 인지 저하 생각보다 빠르게 온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은퇴 직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회적 역할 상실, 일상 리듬 붕괴, 인간관계 감소, 성취감 감소. 특히 남성의 경우 직업이 곧 정체성인 경우가 많아 심리적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3040년간 나는 소방관이다. 나는 부장이다. 나는 사장이다라고 살아왔는데 그 말이 사라지는 순간 공백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지 예비력 카그니티브 리저브입니다. 인지 예비력이란 쉽게 말해 뇌가 노화나 질병에 맞서 버틸 수 있는 여분의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습, 사회적 교류, 신체 활동, 새로운 도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시점이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계절에 맞는 작물 선택, 토양 관리, 날씨 예측, 병충해 대응, 수확 계획. 이 모든 과정이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즉, 뇌를 계속 사용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신체 활동까지 더해지니 일종의 복합 훈련이 되는 셈입니다. 통장 이자는 가만히 있어도 쌓이지만 텃밭은 움직여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 움직임이 곧 뇌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2. 흙을 만지는 것이 왜 스트레스를 줄일까? 흥미로운 연구 중 하나는 토양 미생물과 정신 건강의 관계입니다. 흙 속에는 mycobacteriumvacca라는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 균이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세로토닌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햇볕을 쬐거나 가벼운 운동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텃밭 활동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합니다. 햇빛 노출 비타민 D 생성, 기분 개선, 신체 활동 엔도르핀 분비, 흙 접촉 심리적 안정감. 여기에 자연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이 있던 분들이 농사나 원예 활동을 시작하면서 심리 상태가 개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김태수 씨가 말한 오늘을 살아냈다는 느낌은 단순 감상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쓸모있음이 수명을 좌우한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80년 넘게 이어진 장기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행복과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와 역할감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우울 위험이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으며 수명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목적 의식 퍼퍼스 인 라이프이라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은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 반대로 가장 강력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다. 텃밭은 그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물 줘야 하고 가지치기 해야 하고 수확해야 합니다. 작은 책임이지만 매일 반복되며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4. 경제적 관점에서도 완전히 비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결국 돈이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은퇴 후 과소비의 상당 부분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소비라는 분석도 있다는 점입니다. 의미 없는 쇼핑, 잦은 외식, 불필요한 여행, 고가 취미에 대한 과도한 지출. 반면 스스로 의미를 느끼는 활동이 있는 사람은 소비 패턴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텃밭이나 소규모 활동은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 건강 증진으로 인한 의료비 감소, 우울증 예방으로 인한 치료 비용 절감 등은 장기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수익입니다. 우리는 수익을 통장 잔고로만 계산하지만 삶 전체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 은퇴 준비의 새로운 공식? 정리해보면 은퇴 준비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경제 자산 건강 자산 관계 자산 의미 자산.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자산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건강 자산이 무너지면 돈은 병원비가 됩니다. 관계 자산이 없으면 돈은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가 됩니다. 의미 자산이 없으면 돈은 시간을 죽이는 수단이 됩니다. 김태수 씨의 텃밭은 의미 자산을 만든 사례입니다. 박영미 씨의 책방은 관계 자산을 키운 사례입니다. 김성훈 씨의 농장은 건강 자산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이정호 씨의 봉사는 역할 자산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더 이상 노후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60세에 은퇴하면 2030년이 남습니다. 이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거의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 시간을 통장 숫자만 바라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씨를 뿌리고 관계를 만들고 의미를 키우며 살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얼마가 필요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통장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텃밭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인생 이막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삶이 아니라 잘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